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죠. 오늘이 가장 기본 이론 마지막 수업 날이기 때문에 제가 그에 맞춰서 깔롱을 좀 부려봤습니다. 멋있게. 마지막을 좀 예쁘게 장식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론 수업은 끝입니까?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 이러한 이론이 기본적으로 뭔가 어떠한 기저심리에 있어야 이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반 닦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저의 가장 기초 이론 1편부터 지금 이 10편까지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교재를 참고를 조금 더 해보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만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만 하더라도 계속 이거 이건가 저건가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성취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 시작해 보시죠. 자, 저희가 그동안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뤘지만 그래도 저번 수업 시간 때는 무엇을 다뤘습니까? 라고 하면 조형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구도라든지 뭐 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진짜 맛만 봤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강조가 되고 어떻게 되면 이게 조금 더 생략이 되는지. 근데 오늘은 이 구도 중에서도 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없어요? 어떤 거요? 내가 이거 그림 그릴 때는 되게 잘 나왔는데 이번 그림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별로야. 왜 이 그림은 되게 괜찮았는데 이 그림은 되게 별로지? 똑같은 내 그림이지만 편차가 존재했던 적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여기도 파랑새 여기도 파랑새 똑같은 소재인데 나는 왜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들지? 나는 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지? 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걸요? 다? 이게 보통은 어떻게 배치하느냐, 또 어떻게 구성하느냐, 즉 연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우리는 오늘 그 그림의 가장 근본적인 연출 방법에 대해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저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림은 정말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림의 구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 구성이 있다. 없다? 두 번째로는 구성이 없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구성이 없는 그림은 저희가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요. 구성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 안에서 또 두 개밖에 없어요. 중앙에 있을 거냐? 주변에 있을 거냐? 이게 끝이에요. 진짜 간단해. 그럼 여기서의 규칙은 뭐냐라고 하면, 중앙에 사물이 있으면 주변에는 없어야 돼요. 반대로 주변에 있으면 중앙에는 없어야 돼요. 둘 다 가져가지 못해? 네, 둘 다 가져가면 그때부터는 규칙이 없어져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어디가 중앙이고 어디가 주변입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진짜 간단해요. 여기 제가 이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종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려놨다라고 칩시다. 이게 종이에요. 그러면 절반 자르고 절반 자르면 여기 있죠. 여기가 중앙이에요. 진짜 중앙이네? 진짜 중앙.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일본 국기 그리는 것처럼 한 요 정도. 도화지 전체 면적의 한 20에서 30% 정도의 원을 그리시면 여기가 우리를 중앙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좀 쉽죠? 네. 근데 주변은 뭡니까? 그러면 똑같이 도화지를 이렇게 그려 놓고요. 이번엔 도화지를 3등분을 쳐요. 이렇게. 그럼 이 사이에다가 원이 이렇게 좀 걸쳐지겠죠. 근데 여기 3등분 했을 때 겹쳐지는 이 점 4개 보이세요? 네. 여기에서 이 원의 한 절반 정도 사이즈를 이렇게 가져가면 이게 주변이에요. 그 영역이? 네, 요게 주변. 그래서 얘가 중앙, 얘가 주변.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러면 중앙에다가 무언가를 배치했을 때는 여기를 가급적이면 다 비워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변에다가 뭔가를 배치했을 때는 여기는 가급적이면 비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림을 한번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요 그림을 제가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은 중앙 배치예요, 주변 배치예요? 주변? 그쵸?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디에 눈길이 딱 꽂혀요? 저 빨간 거. 뭐 요런 게 될 수도 있고 요런 게 될 수도 있고, 적어도 얘는 아니다, 그죠? 그러면 시선이 처음 꽂히는 것,
것이 중앙에 있느냐 주변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사실 이거 삼각형도 중앙을 메웠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눈길이 안 간단 말이야. 왜? 양옆에 있는 거랑 대비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도 않고 그냥 면이잖아요. 우리 점, 선, 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그럼 점이고 그 다음이 선이고 그 다음 면이잖아요. 점, 선, 면 중에서도 가장 무난한 것이 그냥 중앙에 온 거예요. 그래서 눈길이 잘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주변 배치구나. 그래서 중앙을 죽였구나. 자 그럼 반대로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따단. 얘는 어때요? 중앙. 누가 봐도 중앙이야. 이거 싹싹 다 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살리게 되면 중앙은 비워두고 중앙을 살리게 되면 주변을 비워두고 요게 정말 큰 흐름이거든요. 이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보통의 화가 작가님들은 중앙을 쓰거나 주변을 쓰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림의 분위기에 따라서 선택해서 써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거 둘 다 하실 줄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규칙은 진짜 간단해요. 주변을 선택했으면 중앙은 비우고 그리고 이제 중앙을 선택했으면 주변은 비우고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 제가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고 사랑하는 이제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주변 배치예요, 중앙 배치예요? 중앙? 그쵸. 중앙에 딱 있고 주변 딱딱딱딱 비워놨잖아요. 그럼 이거는 중앙 배치예요. 그리고 똑같은 반 고흐의 그림인데 요 그림은 중앙 배치예요, 주변 배치예요? 주변 같은데? 그쵸. 중앙이 비어있잖아요. 중앙에 시선이 딱 꽂히지 않고 여기 시선이 꽂히고 여기 시선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주변 배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화가의 그림인데도 이 그림의 분위기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중앙 배치를 쓰고 어떨 때 주변 배치를 씁니까? 라고 하면 중앙에다가 뭔가를 배치하게 되면 시선이 이쪽으로 확 몰린다 그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나머지 부분들이 죽어요. 완성된 결과물을 보면. 그래서 중앙을 선택해야 할 때는 간결해요. 딱 하나? 딱 하나. 그러면 이 간결하다라는 것은 집중돼요.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가 간결해.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직설적이야. 그러면 중앙 배치를 써버리시면 돼요. 근데 주변 배치를 쓰게 되면 여기서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제가 주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주변이다 그죠? 네. 주변을 근데 이 4개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왜? 4개 중에 2에서 3개. 왜 난 다 그리고 싶은데? 다 그리고 싶죠. 근데 그러면 또 구성이 없어져요. 아하. 그래서 4개를 다 그리게 되면 이게 전부 다 큰 하나의 중앙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이렇게 2개만 사용한다라든지 3개만 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2개만 쓰게 되면 얘 그리고 얘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우린 이걸 직선구도. 그리고 이렇게 3개를 쓰게 되면 삼각형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얘는 삼각구도.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개체 수가 중앙보다 훨씬 많아졌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복잡하죠. 근데 이 복잡하다라는 것은 일단 물건이 많아서 복잡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그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을 때는 주변 배치를 하는 게 좋고요. 진짜 간결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인물화 그릴 거야. 그러면 그냥 중앙에다가 딱 놓고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인물이 앉아있는 풍경까지 같이 그릴 거야 라고 하면 주변 배치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중앙 배치는요 시선이 하나예요. 시선이 맺히는 곳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주변 배치는 물체가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시선이 순서대로 배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시선 1번 제일 먼저 보이는데 여기는 시선 2번 두 번째로 보이는데 그래서 시선의 흐름이 생긴다 그죠? 이 시선의 흐름으로써 구도가 설명되기 시작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 그림 딱 봤을 때 어때요? 얘를 먼저 봐야 돼요? 얘를 먼저 봐야 돼요? 얘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럼 몰라. 그냥 이 전체가 한 번에 보이는 거야. 빵 이렇게. 근데 똑같은 화가 작가의 그림인데 얘 한번 봐볼게요. 얘를 이렇게 보면 얘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시선이 이동하죠. 누가 보더라도 여기부터 보진 않을 거잖아. 누가 보더라도 여기부터 보진 않을 거고
얘를 먼저 보든 얘를 먼저 보든 보통은 얘를 먼저 볼 건데 왜? 주변에 변화가 많고 대비가 많으니까. 그래서 얘를 본 다음에 이쪽으로 시선의 이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선의 이동, 이 순서가 생기는 순간부터 그림을 읽어내리는 순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이거 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더 극단적인 연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난이도는 중앙 배치보다 주변 배치가 적어도 2배에서 3배 정도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제 막 그림을 처음 그려 그러면 전부 다 중앙 배치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소소하게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성이 없는 그림은 뭐예요?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꽉 차있네. 이 그림 보면 여기부터 봐야 돼요, 여기부터 봐야 돼요, 여기부터 봐야 돼요, 여기 모르겠다 그죠? 전부 다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시선이 맺히는 곳이 아예 없다 그러면 구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맺히는 곳이 중앙에는 최소 1개 정도는 있어. 그리고 주변에는 2개에서 3개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구성이 없으면 시선이 딱 맺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여요. 근데 이 말은 반대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정말 잘 그리고 그 다음 여기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생략해도 돼. 나머지 조금 대충 그려도 상관없고 이런 데는 막 실수해도 티도 안 나요. 왜냐? 여기 보고 여기 볼 거니까. 근데 얘는 한 군데라도 삐꾸가 나면 다 티가 나요.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림의 난이도가 중앙 배치보다 주변 배치가 한 2~3배는 어렵고 그리고 주변 배치보다 구성이 없을 때 적어도 10배는 어려워집니다. 엄청 어렵다. 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이런 그림은 당연히 피해 주셔야 돼요. 이거 어디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여기부터 봐야 될지 여기부터 봐야 될지. 그러면 어디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볼지 모르니까 다 그려야 되는 거예요. 다 잘 그려야 돼? 미친 짓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그림. 이런 그림도 대표적으로 지금 구성이 없죠. 그러면 이것 역시 전부 다 한 땀 한 땀 그려내셔야 돼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없는 그림을 전부 다 그려야 되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정말 특정 몇몇 분들이 오래 그린 그림, 손 많이 가는 그림. 시간 많이 걸린 거? 네. 이 오래 그린 그림은 무조건 잘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노력상이야? 네. 이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의 표정에 집중하고 싶어 그럼 절대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이 사람 하나를 클로즈업해서 이 사람의 표정이 더 잘 보일 수 있게 중앙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서로 눈빛과 표정이 보일 수 있게끔 주변 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속해져 있는 모든 사회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구성 없이 전부 다 그려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 분위기와 의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에게 방금 수업을 통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수업 흐름이 좀 끊길 수도 있겠지만 잠깐 이렇게 내용을 좀 추가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잘 그린 그림은 그저 오래 그리고 정교하고 진짜 막 시간이 막 엄청 막 사실스럽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그린 그림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래 보게끔 하는 그림은 저는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림을 오래 보게끔 하는 되게 여러 가지 장치가 있겠죠. 색감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형태가 내 마음에 든다라든지 아니면 이 작가의 어떠한 역사적인 깊이가 있다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 어떻게 표현할 것이고 이 그림에 어떠한 메시지와 이야기를 담아서 결국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영화가 있어. 근데 이 영화가 되게 관통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좋아. 뭐 시대를 비판하기도 하고 사대주의에 물들지 않은 정말 예술가적인 어떠한 진짜 깊은 통찰이 담긴 영화야. 근데 영화가 재미가 없어. 아무도 안 봐. 그러면 의미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깊은 생각이든 어떠한 메시지든 전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럼 이 전달이 잘 되었다, 잘 되지 않았다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영화로 치면 몇 명이 봤는가 그리고 드라마로 치면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는가 어떤 이슈를 어떻게 몰고 왔든 재미가 없으면 안 봤을 거잖아요. 근데
그림에서는 이 그림이 얼마나 많이 보여졌는가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딱 봤을 때 시선이 딱 꽂히는 곳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선이 풀려지는 곳도 필요하고 이 그림 안에서의 연출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은데 그림을 어떻게 나만의 뭔가를 그려가지고 막 개인전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손기술은 정말 나중에 문제예요. 그건 약간 영화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 주인공의 뭐 메이크업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어떻게 눈길을 끌어다가 어떤 식으로 연출해서 풀어내서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영화의 어떤 가장 큰 뼈대는 대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의 대본은 이 물체를 어디다가 어떻게 놓고 예를 들어 뭐 중앙 배치할 것이냐 주변 배치할 것이냐 아니면 구성 없이 전부 다 풀어 놓을 것이냐 그럼으로써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고 그럼 내가 이걸 어떤 형태와 어떤 기법으로 표현해야 될 것이냐. 근데 미술 배우시는 분들이 순서가 다 뒤집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손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 구도를 배우고 구성을 배우는데 역순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그러면 일단 그림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까 봤어.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게요. 구성이 일단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으면 중앙에 있느냐 주변에 있느냐. 중앙에 있을 때는 시선이 팍 꽂히고 가기 때문에 구도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 있으면 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어딜 먼저 봐야 될지를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화가가 정하는 거야. 보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화가가 의도를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생겨요. 근데 이 순서가 요렇게 될 것이냐, 요렇게 될 것이냐, 요렇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주변 배치를 이렇게 했어. 요 네 개 중에 여기에다 이렇게 사람을 그렸어. 그리고 여기에다 또 조그마한 사람을 이렇게 그렸어. 이러면 주변 배치죠. 네. 근데 이 사람한테서도 이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의 시선이 더 갈 수 있게끔 해서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몰아서 줬어.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가 제일 먼저 보일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이 두 번째로 보이고 그 다음 여기 사람 몸통이 세 번째로 보이고. 그럼 시선이 이렇게 흐르겠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그럼 삼각형을 닮았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삼각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네 개의 요 포인트에다가 그냥 여기 사람 하나 이렇게 그렸어. 그럼 시선이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움직이겠죠. 그럼 직선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봐요. 직선 구도는 사람 시선이 움직이는 길이가 짧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각 구도보다는 훨씬 더 직설적이에요. 영화로 치면 영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영화의 메시지를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 야 너네 사랑하면서 살아를 그냥 나레이션으로 그냥 푹 이렇게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삼각구도는 조금 더 시선의 길이가 길죠. 돌아가? 조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이야기 길이가 길어요. 근데 잘못하게 되면 이 순서가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1, 2, 3으로 가야 되는데 1, 2, 3으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난이도는 삼각구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대신에 이야기거리가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구도는 크게 보면 진짜 크게 보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직선과 삼각? 직선과 삼각.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내가 여기다 조그만한 거 하나 더 그렸어. 그럼 이렇게 원형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지금 생각할 단계는 아니에요. 딱 요거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 쓸 거냐 삼각 쓸 거냐. 자, 그럼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딱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여기죠. 여기란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디 보여요? 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 근데 얘도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삼각. 요거 이해되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의 삼각구도입니까? 그러면 주변 배치를 통해서 여기 1, 2, 3 이동하는 삼각구성이다. 근데 얘랑 얘도 똑같죠? 봐요. 얘도 여기가 제일 먼저 보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얘 좀 봤다가 이런 식으로 이 밑에 있는 이거 뭐야? 원숭이네? 강아지 원숭인가? 강아지 원숭이 이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빠질 거잖아요. 근데 얘랑 구성이 거의 비슷하죠. 같은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방구 그림이지만 제가 조금 잘라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보면
얘도 여기가 제일 먼저 보일 거예요. 여기 대비 정말 높잖아.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이쯤 보일 거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보이겠다고. 얘도 이렇게 자르면 또 삼각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인쇄 화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은 그림인데 연출에 따라서 이렇게 삼각이 될 수도 있고 연출에 따라서 이렇게 직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같은 공간을 보더라도 같은 분위기 속에 있더라도 어떤 식의 구도를 쓸 거냐에 따라서 그림의 시선의 길이가 달라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하게 보고 빠지면 돼. 근데 얘는 이렇게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붓터치도 조금 이 시선의 길목에서 보일 거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서 이런 데도 조금 보이겠다고요. 네. 근데 이 직선 구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가 있는지 아예 안 보이고 이런 데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는 시선의 흐름길이랑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시선의 흐름길에 뭔가가 놓여져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직선 구도를 이렇게 썼어. 그럼 이 위에는 다 버리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직선을 쓰더라도 대각선으로 조금 더 길게 이것 좀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수직이나 수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각선으로 많이 활용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림의 난이도는 이게 제일 쉬워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세로?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쉬워.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대각선? 요런 식으로 아니면 요런 식으로. 그 다음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 요런 식으로 이쪽 삼각이든 이쪽 삼각이든 이런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이야기거리가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야기거리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화면이 조금 더 다양하게 보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림에서 연출하고 싶은 것이 많아. 내가 실력이 좀 늘었어.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도를 늘려 나가시면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삼각 연출까지 내가 너무 다 잘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구성이 없게끔 가도 돼요. 그 다음에? 그쵸. 전체를 다 보여줘도 나는 이제 괜찮겠다 그러면 구성 없이 가셔도 좋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요 이미지로 한번 돌아와 보면 얘는 요렇게 보이는 삼각구도예요. 근데 내가 어떤 그림을 딱 봤을 때 이 그림 왜 이렇게 예쁘지? 그러면 이 사람이 예뻐서라든지 이 색감이 예뻐서라든지 여기는 풍경이 예뻐서가 아닐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그럼요. 내가 좋아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취향이 또 들어가? 네. 근데 여러분들이 딱 어떤 그림을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형태야.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는 게 이 형태에 어떤 색이 채색되어 있는지, 그리고 크기, 그리고 위치.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형태의 크기랑 위치, 어떤 구성,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배우는 순서가 보통은 형태를 배우고 색을 배운 다음에 크기, 위치 잡고 구성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그림 배우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그림을 딱 찾았을 때 제일 먼저 캐치해 보셔야 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의 구성이 어떻길래 내 눈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걸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 그림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것도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리고 요게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또 당연히 얘도 예쁘게 보여요. 근데 얘가 예쁘게 보이면요, 당연하게도 얘도 예쁘게 보여요. 비슷하니까. 얘도 구성이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는 삼각 구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그림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호불호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진짜 깔끔한 이런 직선이 좋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되게 많고, 어떤 분들은 시선이 움직여지지 않고 고정되는 중앙 배치가 좋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성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훨씬 좋다. 그러면 사실 얘네들은 크게 보면 4개 있는 거잖아요. 중앙에 있어, 그리고 주변에 있어, 그리고 없어. 근데 이 주변에서도 보면 직선이야? 삼각이야? 삼각이야.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이거 4개 중에 뭔지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캐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시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거의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조금
옛날에 촬영을 해놓고 어. 그다음 편집이 완료가 될 때마다 올리는 거잖아요. 네. 타이밍에 맞춰서.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댓글이 어떻게 달렸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 10강까지의 강의를 봤을 때 대부분은 제가 배운 거랑 다른데요? 엉터리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운 것이 정말로 올바른 정답이었다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미술 강국이 되었어야만 해요. 그렇잖아.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미술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림이 정말 전 세계에서 그림 잘 그리는 나라가 어디야? 그럼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되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시장을 가보거나 아트 페어장을 가보거나 그림이 많은 곳, 그림이 유명하다, 그림이 되게 대단하다 하는 것들을 딱 가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냥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게 그림은 되게 심오한 거구나.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전부 다 약간 기술적인 포인트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서 그래요. 약간 영어 공부 같은 건가? 영어도 회화가 중요하지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치,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지. 뭐로 가든 도로 가든 문법이 어떻든 대화만 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단어를 배우고 문법을 배우고 발음을 배운 다음에 회화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유학 가본 친구들 보면 진짜 그냥 말투 되게 이상하고 단어도 되게 이상해도 일단 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미술을 배울 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 그림의 근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하고 직접 이해하고 보면서 부족한 기술력은 나중에 이렇게 내가 필요한 만큼 넣어버리시면 되는데 보통의 미술학원들이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기술에 너무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과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좀 높아심에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제 앞으로도 저의 강의 영상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듣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해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수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수업 마무리하러 일단 또 진행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 딱 보면 알아. 이 그림은 무슨 구성의 그림이에요? 그럼 구성이 없어. 다 보이잖아요. 여기 다 보이죠. 그럼 이 그림이나 요 그림이나 같은 그림이야. 구성이 없어? 구성이 없어. 요거 좋아하는 사람은 요것도 좋아해. 요거 좋아하는 사람은 요것도 좋아하고. 같은 그림이야. 여기 뭐 집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여기 해 모양이 있어서 되게 분위기가 좋네요. 아니, 다 거짓말이고 그냥 나는 구성이 없는 그림을 좋아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더 구성이 있는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요런 식으로.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졌네.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주변이 이제 안 보여요. 조금 중앙 배치에 가까워지고 있어. 얘는 어딜 먼저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얘는 시선이 어디 먼저 가야 될지 어느 정도는 알겠어. 그럼 이 언저리 내에서 어딘가 보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가게 되면 요렇게 나와요. 이제는 분명해. 여기 보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얘도 보고 그 다음 얘도 보면 되겠구나. 시선의 순서가 어느 정도 느껴지죠. 봐야 할 곳이 있느냐 봐야 할 곳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일단 요거부터 한번 구분을 해보셔야 되고요. 요게 구분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호불호가 엄청 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과 이 그림, 이 두 개의 그림을 딱 갖다 놨을 때 어떤 분들은 이게 좋아, 어떤 분들은 이게 좋아라고 하실 거예요. 얘는 봐야 할 곳이 있는 곳이고 얘는 봐야 할 곳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림이 나를 강제하는 요 분위기 이렇게 이끌려가는 게 좋아.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요게 좋은 거고 아니야 난 보고 싶은 대로 막 가 하는 사람들은 요게 좋을 거예요. 이거 구분이 되죠. 네. 비슷한 느낌 비슷한 색감이지만 그림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랑 되게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형태가 어떻든 색깔이 어떻든 간에 시선이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림은 정말 천차만별로 다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시선이 몰려져 있는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의 그림도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확실히 다르네. 확실히 그냥 여기 보면 돼. 여긴 안 보면 돼. 그럼 여기 생략됐네, 여기 집중됐네. 그럼 중앙 배치인데 살짝 위쪽으로 몰린 중앙 배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림도 되게 괜찮아요. 여기 안 보이니까 안 보면 되고, 여기도 잘 안 보이네. 여기만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야? 이거 1번. 제일 먼저 보여.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는 거 뭐야? 이거 2번. 그리고 세 번째로 보이는 거 뭐야? 얘가 3번 될 수도 있고, 얘가 3번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이랑 지금 터치 표현 방법이 달라요. 네. 얘는 조금 더 사실적인 유화고 얘는 조금 각져 있는 폴리곤 형태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네. 같은 그림이에요. 아. 구성도 같고 색감도 같고 다 똑같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 보면 얘는 조금 더 폴리곤이 이전 폴리곤도 없어. 그냥 약간 면으로만 끊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좋아하면 이것도 좋아해.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눈, 코, 입도 없어. 그래도 같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구성에 거부감이 없으면 이렇게 거지같이 표현을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눈을 더 잘 그릴까, 코를 더 잘 그릴까, 입을 더 잘 그릴까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거대한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의 메인 진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요거 볼게요. 얘는 정물화죠. 네. 봐요. 그러면 이 정물이 만약 여기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 사과야, 배야,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 이렇게 하나,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큰 면적인 여기예요. 항아리. 이거. 그럼 얘가 1번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얘가 2번, 얘가 3번. 삼각형. 삼각이다. 어. 그러면 이 정중앙에 눈길이 잘 가요, 안 가요? 덜 가. 덜 가죠. 그러면 얘는 주변 배치구나. 중앙에 무언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중앙에 시선이 가지 않게끔 여기를 단조롭게 표현했으니까 주변을 살리기 위한 주변 배치의 삼각구도구나.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얘가 이렇게 쓰고 왔어요. 어려워. 얘도 여기 이렇게 해골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안녕 난 해골 바가지. 그리고 여기 사과 그대로 있고 여기 이 뒤에 종이컵 이렇게 있어요. 위치는 똑같죠. 근데 여기다가 도라이바 하나가 이렇게 꽂힌 거예요. 도라이바 하나.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어디가 제일 먼저 보여요? 그럼 얘 제일 먼저 보이죠. 이 해골이 또 1번이야.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보이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 도라이바. 그리고 사과가 3번. 이런 식으로 구성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시선의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더 깔끔해서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더 복잡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 이거 봐봐요. 이 그림에서 요거 첫 번째로 보이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수건. 또 얘는 뭐예요? 얘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얘는 잔잔바리 엑스트라예요. 배경.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봐요. 이 수건이 만약에 여기에서 주름이 조금 더 젖든 덜 젖든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수건에다가 내가 채색을 조금 덜 했어. 그래도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나무 질감이 이렇게 막 홈이 파여져 있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최대한 덜 표현해 주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여기가 안 나온다고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여기를 너무 잘 그려서 좋을 것도 없어요. 요거 좀 이해가 되실까요? 가장 큰 시선의 흐름의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다 죽여줘야 돼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얘도 이렇게 쓱 보면 이제 이 시선의 흐름 속에 얘는 놓여져 있죠. 네. 근데 얘는 안 놓여져 있죠. 조금 거리가 좀 있죠. 그럼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잘 그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잘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교하다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변화가 있다. 그럼 이 변화는 뭐예요? 그러면 일단 외곽의 변화, 그리고 안쪽의 변화.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대비가 많이 나느냐, 그리고 외곽에서는 각이 많으냐. 그러면 얘 이렇게 보면 조금 평범하고 막 이렇게 둥글둥글하다 그렇죠? 네. 뾰족한 각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뾰족하죠. 안녕 뾰족, 뾰족, 뾰족 이렇게. 그러면 형태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각져 있으니까 얘보다 눈길이 좀 더 가겠다 그죠? 근데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얘는 그냥 담배각이고 얘는 종이컵인데 얘가 어떻게 각져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이런데 살짝 쭈그리기만 해도 각져요. 이런데 살짝 힘줘도 이런데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구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시선의 길에서 벗어났으니까. 자, 그리고 얘도 한번 봐볼게요.
얘 제일 먼저 어디 보여요? 여기 보이죠. 부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 보여요? 얘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 보여요? 얘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는 이렇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삼각이지만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거의 직선에 가깝게끔 보인다고 그죠. 네. 그래서 얘보다 얘가 요소가 더 많아요. 이 뒤에 이런 질감들도 있고 여기 이렇게 담배꽁초도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되게 체리처럼 생긴 앙증맞은 과일도 있고 여기 붓끝도 있고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구성 요소가 더 다양해요. 근데 그림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구도가 얇아서 직선에 가까워지면 그림이 좀 더 간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두 개 따닥 나열해 놨을 때 나는 이 삼각형이 조금 더 넓어서 안정감을 느끼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 삼각형이 조금 좁아서 조금은 간결함을 느끼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캐치해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라인이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라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 생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담배꽁초 더 열심히 그릴 수 있어도 안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멀리 있는 얘 있죠. 얘를 더 잘 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랑 더 가까운 이 종이컵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얘는 신경을 좀 더 빼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 또 요 친구 이렇게 쓱 왔습니다. 얘도 구성은 같아요. 제일 먼저 어디 보여요? 여기. 그리고 두 번째 어디 보여요? 여기. 그리고 세 번째 어디 보여요?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삼각. 근데 요 그림이랑 비교해보면 요 그림은 얘가 1번 얘도 얘가 1번 여기까지는 같죠. 그리고 얘가 여기는 2번 얘가 3번 이런 식으로 정말 넓은 삼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는 이 삼각의 구도가 좀 짧아졌죠. 작아졌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배경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온다 그죠. 오. 삼각형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경에다가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닥 중요하지 않아. 근데 삼각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배경이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배경에서의 어떠한 대비감을 조금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도 이러한 구성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제법 마음에 들 거고 얘도 제법 마음에 들 거고 얘도 제법 괜찮을 거예요. 왜냐? 어찌됐든 화면 중앙에 삼각 구도를 이루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서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진짜 금방 써먹을 수 있거든요. 진짜.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어. 찰칵 예쁘게 잘 찍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해. 그럼 아마 100명 중에 100명 다 미술을 막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거 못 그리실 거예요. 왜? 라고 하면 그려야 될 게 너무 많아. 그치. 그리고 어디에 시선을 잡아야 될지 아직 되게 모호해. 중앙 배치도 주변 배치도 아니에요. 주변 배치는 이렇게 딱딱딱딱 이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3등분 딱 나누고 나면 이 위에 이거 두 개 이렇게 잡히고 아래도 잡히고 여기도 잡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구성이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이고 얘도 보이고 얘도 보이고 얘도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요거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구성 없는 거? 요거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하나부터 열끝까지 다 그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엄두가 안 나고 중간에 작업하다가 작업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포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하는 거야. 나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나 얘가 진짜 중요해.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중앙에다가 빡 두게 되면 이때부터는 100명 중에 100명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이것만 그리면 되잖아.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 얘도 생략해버리면 되잖아. 이러면 간결하죠. 그러면 이 그림의 구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그림이나 같은 그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앙 배치. 그쵸. 중앙에 배치하고 주변 생략해서 끝.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요 그림 안에서 이 꽃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얘도 조금 보였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직선이다 그죠? 네. 그러면 주변 배치를 활용한 직선으로 그리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가져가는. 그럼 여러분들 여기 그릴 때 신경 써야 됩니까? 맙니까? 그럼 여기 신경 안 써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다가 뭐가 있으면 중앙은 비운다라고 했었죠. 네. 여기 있는 돌멩이를 안 그리게 되면 훨씬 더 예뻐질 거예요. 이거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러면 얘는 또 어떤 형식의 그림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얘나
얘나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 느낌 좀 이해가 되죠? 네. 구성이 비슷해지는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고치면 같은 그림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그냥 이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잘 그리고 싶어요. 근데 제 그림 실력은 요렇게까지 전부 다 묘사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생략을 해요. 자, 여러분들 봐요. 우리 아까 요 그림 봤었죠? 네. 요 그림은 전체가 다 보이는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이 주변에 살짝만 없어져도 이 중앙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죠? 네. 시선이 살짝씩 모이죠. 근데 여기서 두 단계 더 뛰어서 이렇게 따닥 보면 여기가 보이죠. 근데 다 똑같은 네모란 말이야.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이런 자잘한 것들이 없어지고 큼직하게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생략을 하게 되면 시선의 순서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을 전체 이 뷰를 다 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선순위를 둬요. 나 여기 이거 1번이야. 그리고 여기 이거 2번이야. 그리고 얘는 3번이야. 그럼 얘를 그냥 없애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가 막히게도 그림이 요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조금 그려내실 수 있어요. 얘를 그리는 것과 얘를 그리는 것의 난이도 차이는 정말 엄청날 겁니다. 실제로 그냥 건물이 하나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림에서의 구성이 훨씬 더 단단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눈이 길러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10개의 강의는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와.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되는 미술의 모든 것이에요. 근간.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많이 빠졌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지금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다 잡고 들어가면 이 채널 끝나는 게 초급편으로만 끝나겠지.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책을 일단 한번 다 훑어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미술이라는 책을 이제 처음 펼친 거예요. 그동안은 잘못 배웠어. 그동안은 미술, 이 예술이 아니라 이 그림을 위한 기술을 배워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책을 펼치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겉핥듯이 이렇게 한번 쑥 와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중급, 심화 뭐 등등등등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번 이렇게 이론을 전달해 드릴 텐데 그런 이유에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왜요? 뭐 어차피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해요. 어차피 목차 본 거니까 네. 질문해봤자 뭔가 의미가 없나?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소설책을 딱 만약에 사서 봤어. 근데 그 작가 인사말이 있잖아요. 인사말 보고 소설 내용 질문하는 거랑 똑같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나는 감도 안 와. 그래서 강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여러분들의 질문의 질이 조금 더 정확해질 거고 저 역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떠한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태라 너무너무 아쉽지만 조금 더 이 다음 중급 강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급 심화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답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그림을 가르쳤을까? 오랫동안. 진짜 오래된 거야. 이제 세기도 포기해. 1년, 2년이 아니라 진짜 오래된 거야. 근데 제가 이 오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면서 정말 깨닫게 된 것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미술의 근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냥 뭔가 그저 느낌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미술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일단 배경 지식을 늘려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다음 강의부터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이 실전 강의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더보기 링크를 눌러서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예술적인 영역에서의 학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단식으로 팡 뛰고 팡 뛰고 팡 뛰어요. 진짜. 약간 이렇게 오르막처럼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기 모아서 딱 뛰는 거야? 네. 되게 여러 가지 퍼즐들이 갑자기 한 번에 딱 뭉쳐서 그림 하나가 딱 나오면 딱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진짜 도 닦는 거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일상에서 받게 된 것들 그리고 저한테서 받은 영감들 이 모든 것들이 뭉쳐져서 결국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하나가 딱 되면 점프 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다가 답답한 지점이 있다라고 하셔도 일단 참고 참으세요. 가보시라. 네. 그냥 그려보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기본적인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붓과 연필을 직접 들고 여러분들에게 미술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 다음에 찾아올 강의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